법이 발의된 이후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검 법안 2조 8항에 보면 수사 범위에 대하여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 한계선 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일각의 우려처럼 범위가 너무 많고 넓고 기간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법안심사에서 맨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로 한정하고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비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되었다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차관님 방금 네. 답변하시던 중에 그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이라 말씀하셨죠. 네네. 알기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쳤을 때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거나 특별한 네네.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거나 네네. 이럴 때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보충성 일반적으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공조본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서 그동안 해왔던 수사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서 기소할 사람은 다 기소를 한 상태고 네. 지금 남아있는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네. 아무도 지금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뭐 속도가 느리다든지 뭐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에서 그 권한이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지금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에서도 기소를 해서 이미 공소 유지 단계에 들어갔고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도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해서 체포영장이라든지 각종 영장을 발급받을 일이 있으면 발부받을 일이 있으면 경찰에서 신청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차관님? 기본적으로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원칙을 비춰봤을 때 지금 논의되는 특검은 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 법안에 무슨 문구 하나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특검을 자체를 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설 그 특검 요구안 국회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설 특검의 특별검사 임명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대통령이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 의뢰를 하면 대통령이 선정하는 절차를. 그렇습니다. 그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게 원래 과거에 그 대법원장이 그냥 특검을 추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기소하는 특별검사하고 나중에 재판을 하는 법원하고 이게 하나가
한 군데서 다 소추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 소추 재판의 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해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네네. 보건행정수사관님 그렇죠. 예,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과거에 각종 특검을 하다가 반성적인 의미에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아주 공평하게 구성을 하자 해서 여당 2명, 야당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그렇게 해서 7명이 7개 기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아주 공정한 상설특검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번에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빼고 야당 4명 추천 그렇게 해서 상설특검 임명 요구안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국회를 통과해 있는 상설특검 임명 요구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 규칙 다시 바꿔서 원래대로만 회복시키면 이 특검 가지고 논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감사인데 지금 허먼시장님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대법원에서 지금 특검 추천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딱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운지 말씀해 보시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측에서도 그렇고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관할이라든지 110조 관련한 법적 정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그렇지만 영장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정폭되어가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국회의 어떤 헌법에 정해진 권한의 행사이니까 우리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부실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무논리, 좀 억지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수사해야 될 특검을 대법원에서 추천하면 나중에 재판할 때 법원에서 휘둘리지 않겠냐, 봐주지 않겠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논리로 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특검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대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변협에서 추천을 하면 아니 변호할 사람들이 그걸 추천하면 변호사들에 의해서 또 휘둘리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예, 두 개는 구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